박민주는 그날 저녁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회사에서의 긴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죠.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작은 손이 그의 재킷을 잡아당겼어요.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린 소녀가 떨리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소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였어요. 낡은 분홍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운동화 끈은 풀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죠. 민주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모님이 근처에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민준이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공포가 느껴졌어요. 저 사람들이요. 절 데려가려고 해요.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50m쯤 떨어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2명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들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눈이 마주치자 급히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죠. 저 사람들 아는 사람이니? 아니요. 처음 봐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계속 따라왔어요. 소녀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아이의 손목으로 향했어요. 작은 나비 모양 은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팔찌 분명히 봤던 거예요. 아니, 본 게 아니라 직접 선물했던 것이었죠. 8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자에게. 유진아, 이리 와. 한 여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민준 뒤로 더 깊이 숨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 아인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민준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했거든요. 아이 이모입니다.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저희한테 부탁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아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죠. 민준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두 여자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주고받는 게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들 몰라요. 진짜예요. 아까부터 계속 따라왔어요. 소녀가 민준의 재킷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작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민준은 35년을 살면서 수많은 협상 테이블을 거쳐온 사람이었습니다. IT 벤처 기업의 대표로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봤죠. 그래서 알 수 있었어요. 저 여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하며 112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한 여자가 손을 들었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착각한 걸 수도 있겠네요. 착각이요? 네. 비슷한 아이를 찾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두 여자가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가지는 않았어요. 50m쯤 떨어진 곳에서 멈춰서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죠. 민주는 천천히 소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크고 또렷한 눈, 작은 코, 도톰한 입술, 그리고 그 팔찌. 내 이름이 뭐니? 강유진이요. 강유진. 민준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성이 강씨라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연락할 수 있어? 엄마만 있어요. 아빠는 없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는데? 엄마가 병원에 계세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어느 병원인데?
서울중앙병원이요. 며칠 전에 쓰러지셨어요. 민준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중앙병원 8년 전 그녀가 건강검진센터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곳이었죠. 내 엄마 이름이 뭐니? 강희수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희수 8년 전 민준이 사랑했고 가장 비겁하게 떠나보낸 이름이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유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너 병원에 데려다 줄게. 엄마 보러 가자. 정말요? 유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근데 저 사람들이 아직도 저기 있네. 민준이 고개를 돌려보니 두 여자가 여전히 이쪽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내 차로 가자. 빨리. 민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두 사람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민준은 문을 잠갔어요. 100m 거울로 보니 두 여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는 못했죠. 안전벨트 매. 유진이 벨트를 매는 동안 민주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배고프지? 언제 먹었어? 점심때요. 그럼 많이 배고프겠네. 병원 가는 길에 뭐 사 먹자. 민준이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유진과 함께 들어가서 삼각김밥과 우유를 샀어요. 차 안에서 유진이 김밥을 먹는 동안 민주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했죠. 다행히 수상한 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민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희수의 미소와 똑같았거든요. 유진아, 그 팔찌 어디서 났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요? 엄마가 주셨어요. 엄마한테 소중한 거래요. 그래, 예쁘다. 네. 엄마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민준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습니다. 8년 전 그가 희수에게 선물했던 그 팔찌. 희수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너 몇 살이니? 8살이요. 8살.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8년 전 희수가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민준아, 나 임신했어. 뭐? 지금? 응. 12주야. 희수야, 나 지금 창업 준비 중이야. 투자자들 설득하는 것도 힘들고 돈도 없어. 나도 알아. 하지만 이 아기. 미안해. 지금은 안 돼. 우리 준비가 안 됐어. 민준아, 나중에 다시 생각하자. 회사 궤도에 올리면 그때. 나중은 없어, 민준아. 이 아기는 지금이야. 희수야, 제발 이해해줘. 그날 밤 희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겁이 났습니다.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죠. 알았어. 내 결정을 존중할게.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낳을 거야. 희수야, 혼자서라도 낳을 거야. 넌 신경 쓰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 남이야, 민준아. 행복해. 희수가 떠났습니다. 민주는 찾지 않았어요. 비겁했죠?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아저씨, 울어요? 유진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민준이 100m를 보니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아니야. 먼지가 들어갔나 봐. 거짓말. 우는 거 맞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미안해. 아저씨가 좀 슬픈 일이 생각났어. 괜찮아요. 저도 가끔 울어요. 엄마 생각하면. 유진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작은 손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30분 후 서울중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어요. 응급실 쪽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엄마는 몇 층에 계시니? 7층 중환자실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층수가 올라갈수록 민준의 심장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8년 만에 희수를 만나는 거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일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7층 복도는 조용했어요. 밤이라 면회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저기요. 유진이 간호사 데스크로 뛰어갔습니다. 강희수 환자 면회 왔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강희수 환자분은 중환자실 사무실에 계세요. 하지만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닌데요. 제발이요. 저 딸이에요. 유진이 간절한 눈빛으로 간호사를 올려다봤습니다. 간호사가 민준을 봤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예요. 우리 아빠예요. 유진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부정하지 못했어요. 아니,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후 40대 중반의 남자 의사가 나왔어요. 강희수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며칠 전 계단에서 떨어지셨는데 뇌출혈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의식은 없습니다. 혼수 상태예요.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혹시 환자분이 최근에 위협을 받거나 한 적 있나요? 왜 그러시죠?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이상한 증언을 했어요. 누군가 환자분을 밀었다는 거죠. 밀었다고요? 네. 확실하진 않지만 경찰도 조사 중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들이 떠올랐어요. 면회는 5분만 가능합니다. 중환자실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중환자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희수가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 수없이 많은 링거줄과 모니터 선들. 엄마. 유진이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희수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예요. 유진이에요. 깨어나요. 제발.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8년 만에 보는 희수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희수야.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희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모니터의 삐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곧 다시 올게요. 기다려요. 유진이 희수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깨어나지 않으면 어떡해요? 깨어날 거야. 꼭 깨어날 거야. 민준이 유진을 안아줬습니다. 작은 몸이 그의 품에서 흐느껴 울었어요.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울다 지쳐서 민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어요. 민준은 잠든 유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딸, 8년 동안 몰랐던 자신의 딸이었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민준은 유진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준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어요. 누구십니까? 오늘 저희 직원들이 실례를 했네요. 아이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죠? 당신들은 누구고 왜 아이를 쫓아다닌 겁니까? 강희수 씨가 우리 회사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해요. 무슨 회사인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안전해야 한다는 거죠. 협박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강희수 씨한테 좋지 않을 겁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말이죠. 민준의 주먹이 떨렸어요. 뭘 원하는 겁니까? 내일 다시 연락드리죠. 그때까지 아이를 잘 보호하세요. 우리도 원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겁도 났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미웠어요. 8년 전에 용기를 냈더라면 희수와 유진이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숨겨진 진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어요. 가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민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자고 있었어요. 작은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은 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실례합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 간호사였어요. 네, 제가 강희수 환자분 담당 간호사예요. 혹시 보호자분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환자분에 대해 여쭤볼 게 있는데요. 간호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환자분이 입원하실 때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상한 점이요? 네. 계단에서 떨어지셨다고 하는데 상처 부위가 일반적인 낙상과 달랐어요. 뒤통수 쪽에 타박상이 있었는데 마치 뭔가에 맞은 것 같았어요. 맞았다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리고 환자분 개인 소지품 중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간호사가 작은 봉투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죠? USB예요. 환자분 속옷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찾을까봐 감춘 것처럼요. 민준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였어요. 왜 이걸 저한테? 사실 이런 건 규정 위반이에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간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환자분이 입원한 다음 날 수상한 사람들이 몇 번 왔었어요. 병실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보호자가 아니라 거절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정장 입은 남녀들이었어요. 병문안 온 것 같지 않았어요. 뭔가 찾는 것 같았죠.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환자분 꼭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도 있는데. 간호사가 잠든 유진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떠나고 민주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게 뭘까? 희수가 목숨 걸고 지킨 게 분명했습니다. 아저씨. 유진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깼구나. 많이 피곤했지? 여기서 잔 거예요? 집에 안 가요? 너 혼자 두고 갈 수 없지. 고마워요, 아저씨. 유진이 민준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유진아, 아저씨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가 무슨 일 하셨는지 알아? 네. 엄마는 기자예요. 기자? 네. 신문사에서 일하세요. 나쁜 사람들 잡는 기사를 쓰신대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 희수는 간호사였는데 언제 기자가 된 걸까? 혹시 엄마가 요즘 무슨 일 하셨는지 말씀하신 적 있어? 큰 회사를 조사한다고 하셨어요. 나쁜 짓을 하는 회사래요. 나쁜 짓? 네.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엄마가 요즘 많이 걱정하셨어요. 밤에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요. 유진이 생각하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엄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 유진아,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집에 있는 토끼 인형 꼭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토끼 인형? 네. 엄마가 제일 아끼는 인형이에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대요. 민주는 직감했습니다. 그 인형에 뭔가 있을 거라고. 유진아, 우리 집에 가볼까? 지금요? 밤인데요. 응, 중요한 것 같아서. 괜찮겠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민주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유진에게 입혀줬습니다. 추우면 안 돼. 고마워요. 차에 타자 민주는 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상한 차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집이 어디니? 신림동이요. 아파트 살아요. 알았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흘러갔어요. 아저씨는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응.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야. 친구셨어요? 응. 뭐 그런 거지. 그럼 좋은 사람이네요. 엄마 친구면.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아팠어요. 친구 이상이었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0분 후 신림동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죠. 3층이에요. 유진이 앞장서서 올라갔습니다. 민준이 뒤따랐어요. 3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유진이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에요. 작은 손으로 가방을 뒤져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여는 유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워? 조금요. 엄마 없이 집에 온 게 처음이거든요. 민준이 유진의 어깨를 다독여줬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있잖아.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에는 유진이 그린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가족 그림들. 엄마와 딸 둘만 있는 그림들이었죠. 책상 위에는 희수의 노트북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작은 책장이 있었고 침대는 접이식이었어요. 토끼 인형이 어디 있니? 침대 위에요. 유진이 침대로 갔습니다. 분홍색 토끼 인형이 베개 옆에 놓여 있었어요. 제법 큰 인형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유진이 인형을 가져왔습니다. 민준이 인형을 받아들었어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인형 뒤쪽에 작은 지퍼가 있었어요. 이 지퍼 원래 있었어? 잘 모르겠어요. 원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습니다. 인형 속에 솜이 들어 있었어요. 손을 넣어 더듬어 봤습니다.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간호사가 준 것과 비슷한 크기였어요. 이게 뭐예요? USB야. 컴퓨터에 꽂으면 파일을 볼 수 있어. 엄마가 왜 이걸 인형 속에 넣어놨을까요? 중요한 거니까. 남들이 못 찾게. 민준이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USB가 2개가 됐어요. 유진아, 엄마 노트북 쓸 수 있어? 비밀번호 알아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유진이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켜졌어요. 민준이 첫 번째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 탐색기가 열렸어요. 여러 폴더가 보였습니다. 테크인 조사, 증거자료, 인터뷰 녹취, 사진.
민준이 테크인 조사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문서들이 나타났어요. 제목들을 읽는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테크인 불법 거래 증거, 횡령 의혹 자료, 비자금 조성 내역, 뇌물 수수 관계자 명단. 이게 뭐예요? 유진이 물었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테크인은 국내 5대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전자, 건설,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었죠. 문서에는 테크인이 지난 3년간 저지른 불법 행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수백억 원의 뇌물을 준 내역, 회계 장부 조작, 비자금 조성. 이론.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폴더를 열었어요.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비밀회의 장면, 동거래 장면, 문서들을 주고받는 장면. 희수가 이 모든 걸 혼자 조사한 거였어요. 증거자료 폴더에는 녹음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하나를 재생했어요. 이번 입찰은 우리가 따내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심사위원들은 다 우리 사람들입니다. 확실합니까? 물론입니다. 이미 3억씩 전달했습니다.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테크인 임원의 대화였어요. 민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범죄라면 희수가 위험할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USB를 꽂았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파일이 있었어요. 최종 보고서, 공개 예정 기사, 안전조치 폴더를 열었습니다. 한 개의 텍스트 파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 파일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뭔가 일이 생긴 것이다. 유진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이 자료들을 민준에게 전해줘. 박민준,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 내 아빠야. 그 사람이라면 너를 지켜줄 거야. 미안해, 유진아. 그리고 사랑해.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희수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진에게 자신이 아빠라는 걸 말하려 했던 거죠. 아저씨, 왜 울어요? 유진이 민준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네. 아저씨가 내 아빠야.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네. 미안해. 너한테, 엄마한테 미안해. 8년 전에 아저씨가 겁쟁이였어. 너를 지킬 자신이 없었어.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엄마가 너를 임신했다고 했을 때 아저씨는 도망쳤어. 회사가 중요하다고, 준비가 안 됐다고 변명했지. 유진은 말없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번엔 지킬 거야. 너와 엄마를 꼭 지킬 거야. 정말 제 아빠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정말이야. 유진이 민준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그의 가슴에 부딪혔어요.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민준이 재빨리 유진을 뒤로 숨겼어요. 문 쪽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따려고 하고 있었죠. 유진아, 화장실로 가. 네. 어서. 문 잠그고 나올 때까지 열지 마. 유진이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노트북을 닫고 USB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에 들 만한 것을 찾았어요. 책상 위에 있던 금속자를 집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민준이 자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박민준 씨죠? 대화 좀 하시죠. 한 남자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떻게 여길 알았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USB만 주시면 조용히 가겠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박 씨, 어려운 길 가지 마십시오. 강희수 씨가 우리 회사 기밀을 훔쳤어요. 돌려받으러 온 겁니다. 기밀이요? 범죄 증거를 기밀이라고 부르시나요?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두 남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보셨군요. 네. 다 봤습니다. 테크인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이게 공개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남자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망합니다. 그건 당신들이 생각할 일이죠.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박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USB 주시겠습니까? 거절합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남자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민준에게 달려들었어요. 민준이 자로 막으려 했지만 남자의 손이 빨랐습니다. 손목을 잡혔어요. 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고 가방을 뒤지고 화장실에 누가 있나? 남자가 화장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안 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남자를 밀쳤어요. 남자가 비틀거렸죠. 그 틈에 민준이 화장실로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유진아, 창문으로. 화장실 창문은 작았지만 아이는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유진이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민준도 따라 나가려 했지만 남자들이 막았어요. 어디 가십니까? 한 남자가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이 팔꿈치로 남자의 옆구리를 쳤어요. 대학 시절 배운 격투기가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신음하며 물러났어요. 민준이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비상계단이 좁고 가팔랐어요. 아빠, 유진이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뛰어.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남자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갔어요. 차로. 민준이 유진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차에 도착해서 급히 문을 열었어요. 유진이 뒷좌석에 탔습니다. 민준도 재빨리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려는데 앞을 검은색 SUV가 막았습니다. 뒤에서도 차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런, 사방이 막혔습니다. 검은색 SUV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위험 있는 분위기였죠. 남자가 민준의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이 창문을 조금 내렸어요. 박민준 씨, 저는 테크인 법무팀 이사 정한석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대화 좀 하시죠. 밖에서, 여기서 하시죠. 박 씨,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정한석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고민했어요. 유진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차에 있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유진을 돌아봤어요. 유진아, 문 잠그고 있어. 아빠 올 때까지. 네, 아빠. 민준이 차 문을 닫았습니다. 유진이 안에서 문을 잠갔어요. 이쪽으로. 정한석이 주차장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민준이 따라갔습니다. 정한석 뒤로 4명의 남자들이 따라왔어요. 모두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USB를 주십시오. 정한석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강희수 기자가 숨긴 자료 당신이 가지고 있죠? 증거라도 있습니까? 박 씨,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에게도 저 아이에게도 협박이었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충고죠. 이 일에 깊이 관여하시면 위험합니다. 강희수 씨를 계단에서 밀어뜨린 것도 당신들이죠? 정한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곧 있을 겁니다. 경찰이 조사 중이니까요. 경찰이요? 정한석이 비웃었습니다. 경찰 중에도 우리 사람이 많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전부는 아니겠죠. 민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 다 녹음됐습니다. 정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 이것도 증거에 추가하겠습니다. 협박, 주거 침입, 폭행 미수. 민준이 핸드폰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파일 내놓으십시오. 한 남자가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한 발만 더 오면 경찰에 즉시 전송합니다. 민준의 엄지가 전송 버튼 위에 있었습니다. 정한석이 손을 들어 남자를 막았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하지만 박 씨,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걸. 정한석이 민준의 차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협박은 범죄입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이죠. 정한석이 돌아섰습니다. 남자들도 따라갔어요. 검은색 SUV들이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겁이 났던 거죠. 차로 돌아갔습니다. 유진이 창문으로 밖을 보고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유진이 민준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미안해.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민준이 유진을 꽉 안아줬어요. 우리 어디로 가요? 안전한 곳으로. 아빠가 아는 곳. 민준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100m 거울로 보니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향한 싸움. 1시간 후 민준의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위치한 1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넥스트원 테크놀로지라는 로고가 건물 입구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빠 회사예요? 유진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여기가 제일 안전해. 보안 시스템이 강하거든. 두 사람은 로비로 들어갔어요. 밤이라 경비원만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경비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김 팀장님한테 연락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당장 회사로 와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민준과 유진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 버튼을 눌렀어요. 대표실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큰 책상과 회의 테이블이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죠. 와, 멋있다. 유진이 감탄했습니다. 앉아서 기다려. 아빠가 중요한 일 좀 할게. 민준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보안이 강화된 시스템이었어요.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차단된 독립 시스템이었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3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대표님, 30대 후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민준의 회사 보안팀장 김태준이었습니다. 태준아, 고마워. 이렇게 급하게 불러서 무슨 일이십니까?
얼굴이 안 좋으신데. 김태준이 유진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야. 네. 대표님한테 딸이 있으셨어요? 긴 이야기야.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이것 좀 봐줘. 민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김태준이 파일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보면 볼수록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테크인 거 맞습니까? 응. 확인해 봤어. 전부 진짜야. 이 정도면 국가적 스캔들이지. 뇌물, 횡령, 입찰 담합. 수백억 원 규모야. 김태준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그건 나중에. 지금 중요한 건 이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공개하는 거야. 테크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벌써 움직이고 있어. 오늘 밤에도 공격받았어. 민준이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위험하시겠는데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습니까? 테크인이 경찰에도 사람이 있다고 했어.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김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형사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확실해? 네. 대학 동기인데 정의감이 강한 친구예요. 부패 경찰 싫어합니다. 연락해 줄 수 있어?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김태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5분 후 형사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단정한 인상이었죠. 강력계 형사 오민호입니다. 박민준입니다. 급하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태준이한테 대충 들었습니다. 테크인 관련이라고? 네. 이것 좀 보시죠. 민준이 파일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민호 형사는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가끔 중얼거리기도 했죠. 대단한데요.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합니까? 충분하고 말고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오민호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인은 힘이 셉니다. 경찰 고위층에도 연줄이 있어요. 그럼, 하지만 포기할 순 없죠.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언론과 검찰을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 곳에 한꺼번에 터뜨리면 막을 수 없어요. 민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제가 아는 검사가 있습니다.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인데 이런 대형 사건 전문이에요. 믿을 수 있습니까? 100% 보장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만나실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오민호 형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진이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유진아, 여기서 자자. 민준이 유진을 안아 소파에 눕혔습니다. 자신의 재킷을 덮어줬어요. 아빠, 응, 잘 자. 유진이 곧 잠들었습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김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고마워.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셨어요. 대표님 딸이 있으셨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8년 전에 헤어진 여자가 있었어.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난 도망쳤어. 대표님, 겁쟁이였지. 책임질 자신이 없었어. 회사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매일, 매일 후회했어.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이 유진을 바라봤어요. 저 아이를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마도. 고마워, 태준아. 밤이 깊어갔습니다. 오민호 형사는 조사를 위해 돌아갔고 김태준도 집으로 보냈어요.
민준 혼자 남았습니다. 유진은 소파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민준은 책상에 앉아 희수의 파일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취재를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준에게라는 제목이었죠. 클릭했습니다. 민준아, 이 파일을 읽고 있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미안해. 너를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8년 전 너와 헤어진 날 나는 많이 울었어.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어.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무서워한다는 걸. 나도 무서웠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우리 아이니까. 너와 내 아이니까. 유진이를 낳고 키우면서 매일 너를 봤어. 웃을 때, 화낼 때, 자는 모습에서. 그래서 더 힘들었어. 미워하고 싶은데 사랑했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으니까. 이 일을 시작한 건 2년 전이야. 우연히 테크인의 비리를 알게 됐어. 처음엔 작은 기사 하나 쓰려고 했는데 파헤칠수록 더 큰 것들이 나왔어. 이제 멈출 수 없어. 이걸 밝혀내야 해. 수많은 사람들이 테크인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 그들을 위해서라도.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유진이를 부탁해.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미안해 8년 동안 연락하지 않아서.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나와 유진이 없는 곳에서. 하지만 이제는 솔직히 말할게. 여전히 너를 사랑해 8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어. 부디 안전하기를. 그리고 우리 딸 잘 부탁해. 사랑해, 민준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희수야.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일찍 유진이 깼습니다. 아빠? 응, 잘 잤어? 네. 근데 아빠는 안 주무셨어요? 민준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배고프지? 아침 먹으러 가자.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먹었어요. 맛있어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오늘 중요한 날이야. 무슨 일 있어요? 응.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거야. 9시 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오민우 형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대표님, 이쪽으로 오세요. 특수부 사무실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앙지검 특수이부 부장검사 한미선입니다. 박민준입니다. 오 형사한테 대충 들었습니다. 테크인 관련 증거가 있다고? 네. 이걸 보시죠. 민준이 노트북을 열고 파일들을 보여줬습니다. 한미선 검사는 한참을 파일들을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엄청난데요. 증거로 충분합니까?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횡령, 배임, 뇌물공여, 입찰 담합. 이 정도면 테크인 임원진 전체를 기소할 수 있어요. 한미선 검사가 눈을 빛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테크인이 이미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어젯밤에도 공격받았습니다. 민준이 어젯밤 일을 설명했습니다. 위험하시겠네요. 보호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준이 유진을 가리켰어요. 제 딸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엄마. 강희수 기자님 말씀이시죠? 제가 기사 본 적 있어요. 훌륭한 기자분이시던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테크인이 밀어뜨렸어요. 한미선 검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살인 미수까지. 이건 중대 범죄네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증거인멸 전에. 알겠습니다. 오늘 당장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한미선 검사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수사팀 소집하세요. 긴급입니다. 30분 후 회의실은 검사와 수사관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테크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한미선 검사가 화면에 자료들을 띄웠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테크인의 로비력입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건 국가적 범죄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검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영장 집행은 내일 새벽 6시 동시다발로 진행합니다. 테크인 본사, 임원들 자택, 비자금 관련 장소, 수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공개는 영장 집행과 동시에 박 대표님, 한미선 검사가 민준을 봤어요. 네. 기자회견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강희수 기자님이 모은 자료를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은 유진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희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중환자실 앞이었습니다. 엄마 만날 수 있어요? 유진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특별히 허락받았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희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엄마. 유진이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저예요. 깨어나요. 아빠도 왔어요. 민준도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희수야. 나야, 민준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8년 동안 너무 비겁했어. 이제는 다를 거야. 유진이랑 너를 꼭 지킬게. 그때였습니다. 희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엄마.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도 급히 왔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의사가 희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곧 깨어날 수 있어요. 기적입니다. 민준과 유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10분 후 희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였습니다. 엄마, 희수야.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희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유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민준. 아, 목소리가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응, 나야. 유진이. 괜찮아? 네, 엄마. 저 괜찮아요. 유진이 희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희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USB는? 안전해. 검찰에 넘겼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응. 내일 테크인 압수수색 들어가. 내가 모은 증거로. 희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천만에. 당연한 거야. 세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환자가 이제 막 깨어났으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만 나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희수야, 내일 다시 올게. 민준아. 희수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유진이 지켜줘서. 우리 딸이잖아. 민준이 희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엄마가 깨어났어요. 응, 다행이야.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민준이 유진을 안아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셋이 함께야. 다음 날 새벽 6시 서울 전역에서 동시에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테크인 본사에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서류를 압수하고 컴퓨터를 압수하고 임원들을 조사했죠. 테크인 회장 자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잠을 깬 회장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횡령, 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중입니다. 한미선 검사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오전 10시 검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미선 검사와 민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죠. 오늘 새벽 테크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한미선 검사가 말했습니다. 혐의는 횡령, 배임, 뇌물공여, 입찰 담합 등입니다.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증거는 강희수 기자가 1년간 모은 자료입니다. 그녀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범죄는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희수 기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테크인의 방해 공작으로 중상을 입었죠. 하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딸의 아버지로서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권력도 돈도 진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회견 후 뉴스는 테크인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모든 방송국, 모든 신문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테크인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계약을 끊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테크인 회장과 임원 7명이 구속됐습니다. 한 달 후 희수가 퇴원했습니다. 병원 앞에 민준과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유진이 휠체어에 앉은 희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딸. 희수가 유진을 안아줬어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희수야. 민준아. 8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제대로 된 재회였죠. 고마워. 유진이 지켜줘서, 나를 믿어줘서, 나야말로 용서해줘서 고마워. 용서할 게 뭐 있어. 우리 모두 힘들었어. 희수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가자. 응. 평생 걸려도 괜찮아. 세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민준이 운전석에, 희수가 조수석에, 유진이 뒷좌석에 앉았어요. 어디 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집. 유진이 외쳤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세 명 다 같이. 민준과 희수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집으로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벚꽃이 만개했어요. 민준, 희수, 유진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전거를 타고 민준과 희수는 손을 잡고 걸었죠. 엄마, 아빠, 저 봐요. 유진이 자전거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외쳤습니다. 조심해. 희수가 소리쳤지만 웃고 있었어요. 테크인 재판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회장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어요. 임원들도 모두 중형을 받을 예정이었죠. 희수는 용기 있는 기자로 상을 여러 개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하게 됐다는 거였죠. 민준의 회사는 더 성장했습니다. 정직한 경영으로 신뢰를 얻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 사람이 함께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응? 희수가 민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나야말로.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민준아, 우리. 희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결혼할까? 민준이 희수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정말? 응. 이제 제대로 하고 싶어. 유진이도 원하고.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원해. 오래전부터.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사실 이거 한 달 전에 샀어. 언제 줄까 고민하고 있었어. 상자를 열자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희수야, 나랑 결혼해 줄래? 희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응, 그래. 결혼하자. 민준이 반지를 희수의 손에 끼워줬어요. 와, 엄마 아빠 결혼해요? 유진이 자전거를 세우고 뛰어왔습니다. 응, 우리 세 명 진짜 가족 되는 거야. 야호! 유진이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 주위를 감쌌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8년의 이별, 고통, 후회를 거쳐 마침내 찾은 행복이었죠.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희수는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 유진은 배웠습니다.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라고. 아빠, 엄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유진아. 세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거예요. 갈등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따뜻한 노을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민준, 희수, 유진 8년을 잃어버렸지만 평생을 얻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이들의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때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진짜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